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승조의 시사터치 이게 9번째일 겁니다. 전번에는 이재용 부회장의 후계구도, 삼성그룹의 미래지도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봤다면 오늘은 SK그룹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보죠. 최태원 회장께서 세계일보에다가 보도문도 내고 그러면서 보도문을 통한 기자회견을 이혼하고 싶다. 참 최태원 회장님도 보면 팔자가 세신 분 같아요. 일단 이혼할 수 있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혼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뉴스가 아주 뭐랄까 연예가 가스기사 같이 그 뉴스가 나오면부터 그 40대 이혼녀 이쁘시던데요. 그분의 또 따님 여러 가지 핫 이슈가 됐습니다. 근데 우리 이승조의 시사터치는 그러한 개인사보다는 이 SK그룹의 미래지도. 그러니까 최태원 회장님은 개인의 어떤 인생도 있지만 법인으로서의 그룹의 총수입니다. 그러니까 이 CEO의 오너 리스크라고 있습니다. 어떤 그룹의 오너의 여러 가지의 건강이라든지 가정사라든지 이런 부분이 변동성이나 리스크를 줄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 이건희 회장님이 건강 악화하고 나서 그게 2014년도 5월이었어요. 그 2년 동안 여러분들 삼성그룹이 어떻게 변했는지 경천 동지할 수준 아닙니까? 삼성테크이라든지 종합화학연가를 매각하고 그 다음에 또 쪼개고 합치고 여러 가지 이러한 흐름이 있었는데 이러한 그 과정을 먼저 겪었던 분이 SK그룹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오늘은 내용이 많아서 이미지를 같이 설명하면서 빨리빨리 그림 위주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그림은 여기 보시면 초기 조건의 미세한 차이가 앞으로의 거시적 변화를 준다. 우리 복잡계 학문에 여러분들 나비 효과라고 아시죠? 나비 효과. 그러니까 초기 조건의 미세한 변화가 전체 시스템을 요동시키면서 엄청난 나비 효과를 주는. 그래서 이거를 브라질 그쪽에서 나비, 그러니까 이게 베이징인가요? 조금 헷갈리는데 베이징의 나비 날개짓이 브라질 해안의 태풍으로 바뀐다, 여러 가지 허리케인으로 바뀐다, 이런 나비 효과, 이런 현상이 SK그룹에서도 노출될 건지 한번 같이 고민을 한번 해보시죠. 두 번째 그림은 여러분들 SK그룹 최태원 회장께서 구속당하신 적이 있습니다. 두 번 구속을 당하셨는데 이때 이 구속당했을 때 여러분들 SK글로벌이라고 분식회계 사건 이렇게 갖고 구속을 당했습니다. 이거 기억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SK글로벌. 이게 상호가 바뀌었습니다. SK네트워크스입니다. SK네트워크스의 전신 이름이 SK글로벌입니다. 그런데 이때 여기 보시면 JP모간 이면 계약, 주식 막교환, 이런 것들 어려운 얘기도 막 나와요. 근데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우리 97년 8년도 이게 이제 우리는 IMF로 기억나시는데 그때쯤에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그때 대통령이 김영삼 대통령이셨습니다. 김영삼 대통령께서의 정치 모멘텀, 정치의 어떠한 큰 화두가 뭐였죠? 세계화였습니다. 세계화. 그러면서 SK그룹의 SK증권 국제부, 이때 아주 날고기던 SK증권 국제부가 있었습니다. 이 국제부하고 LG상사인가 LG금속인가 좀 헷갈리는데 그 다음에 한남투신이 합작을 해갖고 서로 출자해서 300억을 만듭니다. 300억을 만들어서 JP모간한테 거의 그때 5,600억 불을 빌립니다. 그러면서 그걸 하나 만든 게 다이아몬드 펀드입니다. 이 다이아몬드를 갖고 펀드를 이름 갖고 인도네시아로 갑니다. 인도네시아에 루피아 채권을 투자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결제 화폐가 엔화하고
태국 바트화였습니다. 달러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당시에는 JP 모간이 어떠한 행태였냐면 80년대 초반부터 10년 동안 태국에 들어가서 그때 여러분들 이자율이 얼마였는 줄 아십니까? 20%입니다. 20%. 지금 생각하면 지금은 뭐 금리 여러분들 보시면 뭐 1.5, 3% 뭐 요렇게 하는 세상인데 그때는 20%. 그럼 20% 금리입니다. 인도네시아, 동남아시아 이런 때에 진출해서 세계화의 첫 발자국 하면서 대대적인 언론의 홍보도 있었고 국가의 정책적인 1호 다이아몬드 펀드 그래서 우리 김영삼 정부에서도 상당히 분위기를 띄웠던 기억이 납니다. 이때 저는 외국계 증권사에 있었습니다. 외국계 증권사에 있었는데 이 흐름에 여러분들 실제 어떠한 형태가 실제 나왔습니까? 다 파산했습니다. 왜 파산했죠? 이 태국이 96년, 97년에 이제 동남아시아 위기 그러면서 태국 바트화가 폭락을 하면서 어떻게 돼요? 태국화는 폭락하고 엔화는 안전자산 급등하고 이런 상태에서 루피아 채권이 인도네시아도 동남아시아 위기 97년 우리는 IMF가 왔지만 이런 게 폭락장을 만들고 화폐 가치가 급등하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투자했던 채권이나 이런 것들이 다 똥값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투자 원금 대상으로 거의 투자한 거에 한 80%가 날아갔습니다. 그리고 또 그것만이 아니에요. 또 빌린 게 있잖아요. JP 모간한테. 이 빌린 것까지 다 합치니까 그때 1억 한 2천만 불의 손해를 봤습니다. 엄청난 손해죠. 그때 사이즈를 보면.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서 SK그룹에서는 난리 난 거예요. 이거 사기다. 니네들 엑스 전략. 그러니까 이 토탈 리턴 스왑이라는 여러분들 구글링하면 TRS 이 스와핑 아닙니다. 근데 스왑 서로 이 스왑 거래에 통화 가능과 이종 통화 간의 거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 스왑 토탈 리턴 스왑으로 JP 모간은 태국에서 엑시트 전략을 한 거예요. 태국을 빠져나오기 위해서 그 태국에서 뭔가 구성된 상품을 팔아야 되는데 그걸 인수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거를 돌아다니다가 우리가 먹이로 걸린 거예요. 또 정부는 세계화로 부르짖고 이런 상태에서 뭐 서로 공방전 벌이고 그 다음에 또 국제재판소에 재판하고 사기다 하면서 하다가 어떤 형태가 나왔냐면 JP모간이 제안한 겁니다. 그러면 SK증권을 유상증자해라. 내가 3천억을 주겠다. 그러면서 유장을 하면서 나중에 어느 정도 지난 다음에 여러분들 보시면 이 유상증자 계약 조건을 매겼는데 3천억을 지원했거든요. 근데 결론은 어떻게 됐냐면 나중에 우리는 그럴 때 언론에서는 야 이제 법으로 SK증권이 이겼다. 돈 받아냈다. 뭐 유상 신주에 JP모간이 3천억 들어왔다. 근데 내부자 고발이 있었습니다. 어떤 고발이 있었죠? 유상한 거를 어느 정도 일정한 기간이 지난 다음에 프리미엄을 붙여서 다시 사주기로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사줘야 되지. 앞으로 돈은 들어가야지. 그러니까 SK 글로벌 관련해 갖고 분식회계를 한 거예요. 여러 가지 분식회계를 한 겁니다. 워커힐 자산을 높여 갖고 인수하거나 이런 작업을. 이거를 내부자가 터뜨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분식회계로 해서 그때 최태원 회장께서 2003년도에 구속을 당하셨습니다. 이게 SK 글로벌 사태입니다. 그런데 이때 이렇게 되니까 또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남의 약할 때 치고 들어가는 게 외국 헤지 펀드들의 특징입니다. 요번에 그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에 있을 때 그걸 치고 들어간 게 뭐예요? 난 합병 반대다.
이건 우리 주주가치 훼손이다 해갖고 엘리엇이 치고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삼성그룹 난리 나고 뉴스에 나와서 삼성을 살리자 해갖고 승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삼성그룹은 엘리엇을 이기고 합병에 성공했어요.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버린이 들어온 거예요. 소버린. 소버린은 사모펀드, 헤지펀드인데 이거는 일반 투자보다 이 사람들은 돈을 왕창 벌어서 소버린 그 펀드를 하나 만든 형제들이 뉴질랜드에서 돈 많은 형제들이 만든 펀드인데 이거를 SK가 이런 사태가 나오니까 SK 지주회사 주가가 얼마나 폭락했겠습니까? 지금 여러분들 SK 주가들 지금 보면 20만 원대 구간인데 그때 얼마인지 아십니까? 5천 원, 7천 원, 만 원까지 싹 거둔 거예요. 그래서 소버린 자산 운용이 SK 주가를 14.9%를 획득한 다음에 경영권 참여하겠다 하고 선언을 해버린 거예요. 난리 났죠. 그래서 이때도 어떤 현상이 나면 울산 시민들이 SK 살리기 위해서 SK 주주가 되자 이렇게 서로들 힘을 합치고 해갖고 소버린이 임시주총 두 번이나 와서 주총에서도 싸우고 막 난리 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막 주가 싸우고 막 하니까 어떻게 돼요? 5천 원짜리가 5만 원까지 갔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서로 M&A 하겠다 이런 싸울 때의 주가는 폭등을 하게끔 돼 있거든요. 이때 SK 투자하신 분들은 대박 나왔죠. 근데 이 대박이 문제가 아니에요. 5천 원에서 5만 원까지 갔지만 이때 소버린은 두 번 인수조총하고 경영권 참여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했는데도 안 되니까 이제는 뭐라 그럴까요? 그 주주로서 경영권 참여하는 그거에서 단순 투자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것도 솔직하게 누가 갖고 갔는지 모르겠지만 홍콩계, 영국계 펀드에다 넘겨버렸어요. 빠져나왔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SK 이 주가로 하나서 거의 말로는 한 9천억 정도 벌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대단한 대박이죠. 그리고 나서 떠났습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에서 SK가 총수는 구속당하고 이러한 스토리니까 이때 이제 SK의 로고가 바뀝니다. 또 묘하게 나비 효과 같이 행복 날개가 거기 달려요. 이 그림 보면 SK가 11월부터 로고 변경 해갖고 이게 나옵니다. 이 로고 한 그룹이 로고 변경하면 돈이 엄청나게 듭니다. 그래도 행복 날개. 근데 재미있는 거는 이 SK에다가 행복 날개를 단 분이 누구냐? 노소영 씨입니다. 참 인생이라는 게 재밌죠? 이 나비관장 노소영 씨, 아트 나비관장이라고 여러분들 노소영 씨가 지금 최태원 씨의 부인 되시죠? 나비를 단 거예요. SK 나비 효과, 행복 날개. 그런데 이제 이혼 선언을 하신 겁니다. 이 행복 날개가 이제 떨어지느냐 여부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이제 이것도 또 스토리텔링으로 계속 한번 가보죠. 주가가 여러분들 이제 주가를 한번 보시죠. 5천 원에서 5만 원까지 소버린하고 대판 싸우면서 움직였다가 이 다음부터는 어떤 현상이 나왔냐면 행복 날개 열고 그때 이제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우리 화랑장사가 열린 겁니다. 이때 중국 모멘텀이 터진 거예요. 그래서 이 5천 원이 5만 원 갔다가 이 주가가 얼마까지 간지 아십니까? SK가 29만 원까지 갔습니다. 대박이죠. 엄청난 대박입니다. 그리고 나서 2009년도 11월 10일입니다. 날짜도 제가 잊어버리지 않아요. 11월 11일, 11대 우리가 이렇게 농담 삼아 얘기했는데 이때 SK 최태원 회장이 감옥에서 나오면서 행복 날개 만들고 그룹 쇄신하면서 본인의 개인으로 갖고 있는 개인 지분 가치를 확장시키는 방법은 뭐가 있죠? 비상장되어 있는 SK CNC
여러분들 이때 지배 구조가 어떻게 됐냐면 최태원 회장이 SK CNC를 44.5%를 갖고 계십니다. 근데 비상장이에요. 이거를 2009년 11월 10일 날 상장시킨 겁니다. 그동안에는 SK의 최대 주주가 SK CNC입니다. 31%를 갖고 있어요. SK가요. 그런데 SK CNC는 비상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최태원 회장과 SK의 직접적인 연결고리는 그때는 형성되지 않았고 최태원 회장께서 비상장인 SK CNC를 지배하고 SK CNC가 SK를 지배했는데 2009년 11월 달에 이걸 상장시키면 왜 상장시켰을까요? 개인의 담보 가치를 높여서 지배 구조 개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이 44%짜리가 처음 상장됐을 때 얼마냐면 31,000원부터 시작했습니다. 31,000원부터. 그러면서 이 주가가 스트레이트 급등한 겁니다. 이때 여러분들 저하고 인연이 계신 분들은 SK CNC 3만 원 렛츠고 이거는 무조건 3배 간다고 그랬어요. 제가 9만 원에서 10만 원. 이 그림을 미래지도에서 담보가치 높여갖고 뭔가 그 M&A 하거나 구조조정하거나 이러한 SK 네트워크스 문제, SK 글로벌 사태 문제 털어내고 뭐 여러 가지 이러한 시나리오가 예측이 됐기 때문에 SK CNC 렛츠고를 불렀는데 실제 주가는 더 갔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재밌는 거는 SK CNC가 액면가 200원에 공모가 3만 원인데 1,800만 주가 상장됐는데 3만 1,000원부터 거의 14, 5만 원까지 급등한 거예요. 대박이죠. 그리고 이 SK CNC 상장으로 인해서 또 여러 가지 쪼개고 합치고 작업을 합니다. SK 건설 지분가치를 이거 34%를 4,140억에 SK 케미칼에서 갖고 있었던 거. 근데 SK 케미칼은 여러분들 또 요것도 잘 보셔야 돼요. 원래 SK는 성경그룹이었습니다. 거기에 초대 회장은 최종건 회장입니다. 최태원 회장님은 아버님은 누구죠? 유명하신 최종현 회장님입니다. 최종현 회장님은 최종건 회장님의 동생 되십니다. 이것도 여러분들 그 후계구도. 그러면 SK 케미칼의 지금 대주주는 누구냐? 최창원입니다. 여러분들 SK건설은 그 아파트도 일부 짓지만 중심은 아파트가 아니에요. 모든 SK그룹의 플랜트, 그 다음에 해외 자원개발 이럴 때 건설이 다 거기에 같이 동반해서 가는 중심회사입니다. 그거를 SK케미칼이 SK건설 갖고 있는 거를 지분가치 높이면서 SK에서 인수를 한 거예요. 이런 작업을 계속했죠. 그러면서 최종건 회장님 자제분이 일 장남이신 최윤원이라는 분은 돌아가셨고 이남이 최신원 회장, SKC 회장님이시죠. 이분하고 삼남 최창원 그리고 이제 최종건 회장님이 돌아가시면서 동생이 이제 맡겼고 여기서부터 SK그룹이 커지기 시작합니다. 이때 이제 유공 인수하고 그 다음에 노태우 대통령 때 노태우 대통령의 따님인 노소영 씨하고 그 다음에 최종현 회장님의 또 아들인 최태원 회장하고 결혼시켜서 또 이동통신, 여러분들 한국이동통신, SK텔레콤의 전신이죠. 그래서 오늘의 SK그룹의 발판을 삼았습니다. 그런 게 이렇게 연결고리가 다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SK CNC가 상장된 겁니다. 상장돼서 지분가치 높이면서 또 어떤 형태가 나왔냐면 계열사건들의 쪼개고 합치고 하면서 가장 중요한 거는 그때 하이닉스가 모든 은행이나 정부에 지금은 여러분들 대우조선해양 제가 대마불사로 저 산업은행이 저거 그 대우조선 무너뜨리면 저거 크게 망가지니까 요새 보면 이란에다가 집중하면서 대우조선 살리기 지금 산업은행에서 못 쓴 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면 대우조선, 해양, 한진해운, 현대상선 저는 대마불사 그냥 살아난다고 봅니다. 저게 원래
그냥 놔뒀다면 다 부도날 기업들입니다. 그런데 이때도 마찬가지 상황이었어요. 하이닉스가 굉장히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요새는 하이닉스라고 그러지 않고 거기 앞에 행복날개 SK가 붙죠. SK 하이닉스. 그래서 이 SK CNC 상장돼 갖고 여기에서 급등한 지분의 일부를 빼서 하이닉스에다 SK를 싹 넣고 은행이 싹 빠져나옵니다. 부실을 다 털어낸 거죠. 이렇게 구조조정이 본격화된 현상을 여러분은 SK 글로벌 사태에, 그러니까 다이아몬드 세계화, 그러다 실패, 그래서 그 실패를 만회하기 위해서 분식회계, 그러다가 내부자 고발에 의해서 들켜서 분식회계에서 감옥 가시고, 그러다가 행복 날개 닫고, 그러면서 또 구조조정하면서 SK CNC 상장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이런 형태가 됐습니다. 그래서 SK CNC가 등장한 겁니다. 근데 요새 SK CNC 있습니까? 어디로 갔어요? SK하고 SK CNC하고 합병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그 지주회사로서의 SK는 옛날 SK CNC를 포함한 그런 회사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 SK를 보시면 이제 SK CNC는 SK로 합병이 됐고, 이제 SK는 SK 내부 에너지와 밑에 자회사가 있는데, 옛날에는 SK 에너지라고 있었습니다. SK 에너지. 요새 SK 에너지라는 상표 들어보십니까? SK 에너지는 옛날에는 석유 개발 사업과 석유 사업, 화학 사업, 그 다음에 윤활유. 여러분도 보면 SK 주유소, 윤활유. 그게 이제 SK 루브리컨츠라고 독립해서 만드는데, 이런 걸 지배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 SK 에너지가 어디로 쏙 들어갔냐면 SK 이노베이션. 이제 SK 이노베이션 밑에 SK 에너지가 있고, SK 종합화학이 있고, SK 루브리컨츠가 있고, 그 다음에 또 SK 이노베이션 자체로 석유 개발 사업을 합니다. 이것도 여러분들 잘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 최근 시장에서는 무슨 모멘텀이 시장을 지배하죠? 이란 모멘텀. 이란 모멘텀. 이 SK그룹의 옛날 이명박 회장 때 자원 외교 하면서 여러분들 그 최태원 회장이 중동에서 자원 개발한다 하면서 중동,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그 해외, 그 러시아 뭐 이런 거 돌아가는 사진들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게 이제 다시 또 플러스 알파에, 이제는 이란의 시장이 문이 열리면서 개방이 되면서 이란의 석유, 그 다음에 이란의 수많은 그 노후화된 도로, 아파트 건설, 그 다음에 병원, 여러 가지 이러한 건설, 자원개발, 이런 것들이 우리 건설업체라든지 정유업체라든지, 그 다음 심지어는 의료 서비스라든지, 심지어는 오늘 대우조선해양이 이란 모멘텀으로, 그 다음에 최근에 히림이 이란 모멘텀으로 급등하는 이런 현상이 왜 나왔죠? 이란 시중 진출 가능성, 그리고 건설주도 중심이 또 현대건설, 대림산업, 이란하고 상당히 연결고리가 깊은 건설회사거든요. 또 이런 기업들은 미수금도 깔려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하나의 시장의 강력한 모멘텀이 되는 상황에서 이란 시장이 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또 앞으로 SK그룹 미래 지도에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 역할을 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SK 글로벌, SK 네트워크스가 상당히 문제를 갖고 있는 기업이지만, 이란 시장 개방에 의해서 이 SK 상사면, 이란 시장의 파워나 연결고리가 깊은 분들이 꽤 많습니다. 여러분들 이 이란은 우리가 이란 테헤란 형제국, 우리가 어려웠을 때 배신하지 않고 같이 인과관계를 유지한 형제가 있다면 반드시 도와주는 게 이 이란 중동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요번에 이란 시장이 열리면서 SK그룹도 그쪽에 파이프라인을 연결시키면서 대규모로 수주전이라든지 적극적인 그룹의 영역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굉장히 할 걸로 봅니다. 거기에 연관된 종목으로 SK네트워크스도 한번 고려를 해보시기 바라고, 전체적인 또 모멘텀을 이란 시장 모멘텀에 SK그룹도 같이 넣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SK CNC하고 막 이렇게 잘 나갔는데 여러분들은 또 어떤 뉴스를 보시냐면요. SK 최태원 회장 선물 거래하다가 1,000억 손실, 이런 뚱딴지 같은 뉴스를 보셨을 겁니다. 아니 뭐 행복 날개 잘 달고 뭐 구조조정하고 SK CNC 상장시켜서 뭐 SK 가치도 높이면서 자기 본인의 지분 가치 높이고 SK 하이닉스도 인수하고 이렇게 잘 나가는 줄 알았더니 왜 선물 매매 갖고 1,000억을 날려?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시장의 핫 이슈가 됐었습니다. 여기에서는 또 몇 명의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여기 그림 보시면 SK 계열사가 베넥스 자산운용, 베넥스 인베스트먼트에 구자를 터서 선물 투자를 했다. 여기에 베넥스 투자에 연관된 분, 그 다음에 또 하나 SK 해운의 고문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름이 김원홍 씨라고 그러는데 뭐 선물 자문을 주신 분이죠. 또 이런 분인 연골고리, 이렇게 하면서 아니 왜 뚱딴지같이 1,000억을 선물 거래해서 투자받나. 근데 실제로 총 투자 금액은 5,000억 정도 되고 실제 투자는 3,500억에서 4,000억 정도다. 그런데 이거를 하는데 횡령, 여러 가지 이런 연골고리에서 이 문제 때문에 두 번째 감옥을 가십니다. 이번에는 형제 두 분이 같이 가시죠. 최태원 회장과 최재원 부회장께서. 근데 이거를 가만히 그 내막을 들여다보면 이 선물, 그러니까 비자금, 그리고 또 그걸 유도해서 여기에 보이지 않게 지금까지 일어났던 모든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최태원 회장의 내연녀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또 이 베넥스라는 이 투자 자산 운용 이쪽과 연결고리가 여러분 다음 시즈 보시면 또 상당히 또 중요한 그 직관을 주게 합니다. 여기에는 SK텔레콤이 하빈저 글로벌 오퍼튜니스 브레이크 어워드 펀드, 갑자기 SK텔레콤 이름이 나오고 그 다음에 하빈저 글로벌 오퍼튜니티스라는 하빈저라고 하는 헤지펀드의 펀드 이름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에 새끼를 칩니다. 하빈저 차이나 차이나 펀드죠. 드래곤 펀드. 여기에 SK 네트워크스가 돈을 집어넣고 SK 이노베이션이 돈을 집어넣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이거를 운영하고 책임지고 뭐 했던 분이, 제가 정확한 이름이 이번에 그 SK그룹에서 저 금융솔루션 총괄 부장, 그 임원급 노진원 씨인가요? 이분을 등극시키려고 그랬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실패했죠. 뭐 여론이라든지. 근데 이 분이 이 하빈저 펀드에 있었던 분들입니다. 벌써 이런 연골고리가 다 있지 않습니까? 자금 관리라든지 해외 자금의 헤지펀드의 연골고리. 여기가 앞으로 미래지도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직관을 주는 하나의 코드로 봅니다. 그래서 지금 뭐 금융솔루션, 왜 금융솔루션이라는 단어가 나왔을까? 그 다음에 최근에 SK그룹이 최태원 회장이 이혼을 선언하면서 또 등기이사, 여러분들 이 등기이사로 등록됐다는 거는 전쟁 선포했다는 얘기입니다. 그거 나오면서 여러분들 SK텔레콤과
연관된 그 임원들의 퇴직금 규정안을 바꿉니다. 그래서 퇴직금 규정안을 낮추면서 저는 이제 앞으로 SK그룹의 대규모 구조조정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임직원에 관련된. 근데 그 임직원은 아주 제가 이렇게 보는 거죠. SK그룹의 최정호 회장 자제분들과 연결되는 연결고리의 라인들. 그 다음에 노소영 나비관장과 연결되는 인맥들의 라인들. 그리고 또 이제 본연의 최태원 회장 라인들, 그리고 동생의 라인들. 뭐 복잡하게 다 연결고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최태원 회장께서 등기이사로 등록하면서 최신원 회장한테 SK네트워크스를 책임져 주십시오 하고 맡깁니다. 이것도 뭔가 옛날에는 최신원 회장과 최태원 회장이 그 지분이나 워커힐 지분 뭐 여러 가지 대판 좋은 관계는 아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SK네트워크스를 맡긴다? 둘 다 등기이사다? 그러면 이게 노소영 씨하고 SK 어떤 의미에서는 이 공동정선을 또 잠정적으로 만드신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앞으로 SK그룹의 전략적인 앞으로의 흐름은 팡키오 전략일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구조조정이나 사람 자르거나 하다 보면 기존에 있는 것보다는 새로운 뭘 하겠다라고 해서 판을 키웁니다. 여기서 판 키우는 거는 금융 솔루션이라든지 핀테크라든지 SK그룹도 바이오 쪽 이런 것들을 확장하면서 기존의 사양 산업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라든지 뭐 인적 구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뭔가 문제는 교통정리라는 거기에서 퇴직금을 확 줄이면서 구조조정 작업을 시작하는 그런 신호탄이 갖다 얘기해서 저는 SK 최태원 개인으로서 이혼하고 싶습니다. 저는 이게 오히려 어떻게 들리냐면요. 그냥 선전포고한 것 같아요. 등기이사로. 그러면서 내가 마지막 후계구도 넘기기 전까지 이 SK그룹의 중심이 돼서 뭔가 구조조정을 진두지휘하면서 그러면서 거기에 가장 필요한 게 금융 솔루션이거든요. 금융 네트워크. 그러면서 여러분들 또 우리가 쭉 그 투자 역사 보다 보면 그 SK그룹에 현재 있을 때는 노태우 대통령 또 노태우 비자금 대통령의 비자금 또 노소영 씨 이 에너지도 무시 못할 거로 봅니다. 그리고 최근에 언론에서 노소영 씨의 따님 대신 아드님은 얘기도 나오지 않아요. 군대 딱 가갖고 지금 최정박 LNL의 해군 장교로서 근무하시는 멋있는 또 우리 SK그룹의 따님 노소영 나비관장의 따님 이분이 언론에 자주 나오죠. 저는 이것도 그냥으로 넘기지 않습니다. 이런 구도를 쭉 보면 SK 최태원 회장 입장에서는 뭔가 결심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SK그룹은 상당히 변동성이 클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고요. 그러면서 새로운 비즈니스 툴을 만드는데 여기에서 또 이 합인적 글로벌 오퍼튜니티 여기에 연결된 모멘텀에 그걸 지배했던 노진원 씨인가? 그분을 등극시키려고 그랬다가 일단 여론이 너무 심했다는 거는 반대가 심했다는 내부적 갈등이 심했다는 얘기죠. 그 사람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어느 게 잘리고 어떻게 기획되고 예를 들어서 SK그룹이 이걸 좀 유추해서 삼성 쪽에서 유추해서 갈 수 있으면 이재용 부회장이 친정체계 되면서 삼성물산이라든지 그 다음에 옛날 이건희 회장님이 그 추측이 됐던 비서실 라인들 다 자르고 뭐 하면서 또 삼성 SDS 축소되면서 제가 그래서 삼성 SDS를 30만 원대 100% 팔아라. 이재용 회장 시스템에서 삼성 SDS가 아니다. 이건희 회장님 때는 삼성 SDS고 비서실이지만 오히려 그 중심이 크레드나 아니면 또 미래 전략실로 따로 나오면서 뭔가 바뀌는 그래서 그 C동 44층 거기가 다 미래 전략실이나 옛날 삼성전자에 있던 그런 걸 다 싹 내몰고 이제 금융 파트가 다 들어가는 이러한 구조조정이 시작됐었죠.
SK그룹도 이제 그런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SK그룹의 그 인적, 물적 구조조정은 저는 앞으로 1년에서 2년 동안에 SK그룹 주가들의 가치 변동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버릴 거는 과감하게 버릴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최종원 회장님의 자제분의 최신원 씨, SKC 라인, 그 다음에 SK케미칼 라인, 요쪽도 특화될 것 같아요. 그리고 최태원 회장이 이제 새롭게 가는 거는 금융 솔루션이나 또 바이오, 핀테크 이런 쪽이니까 이런 쪽과 연결돼서 SKC 이노베이션이나 SK는 그 간단히 얘기해서 담보 가치에 그걸 담보로 해서 이쪽 키우는데 그러니까 화수분 역할하는 뭔가 파이프라인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SK그룹 주가 오늘 쭉 이 스토리텔링을 쭉 들어보면서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최신원 회장님 SKC, 거기에 또 SKC 솔믹스, 그 다음에 또 지금 SK네트워크스를 책임지겠다. 그래서 저는 저가주에서는 SK네트워크스하고 SKC 솔믹스는 매수, SK는 박스 전략. 근데 지금은 단기적으로는 매도 전략으로 권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SK텔레콤도 박스의 상단, 매도 전략. 이게 다 희생양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중점을 새롭게 하나 만들 것 같아요. 거기도. 그 중점이 뭐가 될 건가? 새로운 호흡을 합병하거나 뭔가 이렇게 응집되겠죠. 그래서 이번에 이란 시장에서 뭔가 모멘텀을 나오거나 아니면 SK 이노베이션과 SK 네트워크스 이 연골고리 이거를 추적해 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SK그룹의 큰 변화가 저는 SK 최태원 회장의 등기이사 등록이라는 화두, 이혼이라는 화두가 아까 초기 조건의 미세한 변화가 전체 시스템에 요동을 친다고 했죠. 이 요동에 치는 끌개, 그러니까 나비 효과를 만드는 이상한 끌개, 기이한 끌개라고 표현했죠. 이게 시작됐다. 이렇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1년 안에 SK그룹의 인적, 물적, 구조조정이라든지 신규 사업의 진출, 합병 이런 것들이 연결되면서 거기에 중심이 될 만한 것들. 처음 문제 일으킨 게 뭐예요? SK네트워크스입니다. 그럼 그걸 푸는 것도 SK네트워크스 될 것 같아요. 그 부분도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SK텔레콤은 시드머니, 담보가치 이게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최신원 회장의 역할이 상당히 핫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신원 회장의 행보에도 동태적인 추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두서없이 우리가 요새 삼성그룹의 미래지도 그 다음에 지금 오늘 97, 8년도에 다이아몬드 펀드 세계화부터 이 초기 조건이 지금까지 연결된 겁니다. 이 연결 구조를 같이 공부해 보면서 앞으로 SK 주가의 미래 변화도 예측하면 여러분도 그냥 그래프에서는 이런 게 하나도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그동안 스토리텔링의 투자 역사라든지 흐름이라든지 그리고 CEO가 돼보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미래지도의 전략을 어떻게 살 거고 그 다음에 끊을 건 끊고 새롭게 확장할 건 확장할 거다. 그러니까 이혼 선언은 노세용 씨와의 관련 본인의 후계 구도까지도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 3년 동안의 SK그룹의 변화 동태적으로 잘 추적하시고요. 그래서 가치가 줄어들거나 담보가 될 거는 거는 주가가 약해지니까 팔고 새로운 시너지 에너지가 들어갈 만한 것들은 매수하는 이런 롱숏 전략을 잘 응용하시면서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